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부터 보면 머신러닝 포텐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 펑션, 그 다음에 아티피컬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머신러닝 포텐셜이란 이제 복잡한 계산이나 실험 없이도 소재의 특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AI 기반 도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소재의 이런 특성들을 알아내려면 보통 실험이나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 포텐셜은 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특성을 즉시 예측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새로운 소재를 설계하거나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시간을 크게 줄여주고 또한 동시에 기존에 찾기 어려웠던 새로운 신소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재 연구 분야에서 이제 예측 엔진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응용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러닝 포텐셜이 멀티 스케일 계산에 적합하고 계산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원자 수가 증가해도 계산 시간이 이제 DFT에 비해서 오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많은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HDNMP, High Dimensional Neural Network Potential은 가장 대표적인 머신러닝 포텐셜 방법인데 원자들 간의 결합 길이와 각도를 이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 3번처럼 정보를 수치화하고 이제 인공신경망 방법을 통해 학습시켜 에너지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원자 주변 환경을 수치화해서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할까가 의문인데 이 뒤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메트릭 펑션인데 이제 첫 번째로 컷오프 펑션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계산할 거리의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자와 다른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매우 멀리까지 이어지면 어, 그러니까 이제 원자 상호작용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계산량이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리까지만 딱 끊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컷오프 펑션입니다. 이 아래 이퀘이션이랑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건 좀 이런 설명을 위주로 좀 머신러닝 포텐셜에 가까워지는 데 위주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디얼 시메트리 펑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는 이제 상호작용을 좀 제한을 거리를 제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 주변에 그 한 원자로부터 다른 원자들 사이의 거리 정보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특정 원자를 중심으로 주변 원자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를 이제 이러한 함수 형태로 좀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앵귤러 시메트리 펑션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원자 주변에 이제 다른 원자들 사이에 이제 각도 정보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제 두 원자가 특정 원자를 기준으로 이루는 각도를 이제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커팅 펑션 같은 경우는 컷오프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범위를 제한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함수이고 라디얼 대칭 함수는 이제 원자 주변의 거리 정보를 표현하는 함수이고 그 다음에 앵귤러 대칭 함수는 이제 원자 주변의 각도 정보를 표현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칭 함수 이러한 대칭 함수들은 원자 주변 환경을 수치화해 머신러닝 모델이 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거리와 각도를 모두 고려해 원자 간 결합 특성을 정교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공신경망 즉 Artificial Neural Network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래쪽에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층마다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입력층, 응립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력층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즉 입력을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출력층은 학습된 결과를 이제 출력하는 부분. 그다음에 응립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값들을 변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이 있는데 단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입력층과 출력층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은닉층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입력 데이터를 선형 결합하여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형적으로 분리 가능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자면 두 클래스를 직선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만 작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층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단층 퍼셉트론이 앞서 은닉층이 없어서 선형적인 관계로만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개선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은닉층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변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문제를 해결을 가능하고 각 층의 뉴런이 이제 입력값의 가정치를 곱하고 활성함수를 통해 다음 층으로 전달한다는 이제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뭐 활성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은닉층에 있는 걸 이제 활성함수라고 하는데 각 뉴런에서 계산된 값을 변환해서 다음 층으로 전달하는 함수로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선형성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래에 보이는 것이 이제 아래 4개 보이는 빨간색 네모를 제외한 4개가 이제 주요 활성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스텝 펑션이 이제 저희가 초기 상태인데 이러면 이제 선형적인 관계 비선형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좀 선형적으로 바꿔가지고 네, 이렇게 좀 해결이 가능하다. 이러한 함수가 쓰인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뇌 뉴런처럼 작동하며 입력 데이터를 학습해 출력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의 차이는 이제 은닉층의 차이인데 은닉층이 있음으로써 비선형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 은닉층에 있는 활성화 함수는 이제 뉴런이 다음 단계로 전달해주는 값을 변환해주는 함수로서 비선형성을 좀 추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